네, 통경인간 시즌2 4화 그 세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을 좋아하는 건쟁입니다. 중년 오닥 외노입니다. 카나가 현민 제이콘입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오늘은 외노의 더 오덕 연구소를 시작해 볼게요. 네. 이번 얘기는 저번 주에 말했던 것처럼 밝고 신나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네. 지난주에는 재밌었죠? 아, 저는 너무 재밌었지. 그때 이후로 너의 생활이 바뀌었지. 형 진짜 잠을 못 자요. 이번 주 수요일에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은 2011년도 3월 11월에 일어났던 동북지방 대지진에 관련해서 일어났던 범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저번 시간대에 말씀드렸던 대로 당시는 일본에 있었고 그 시종일관을 지켜봤었죠. 네. 하지만 그건 제 개인의 시각이고 당시에는 학업과 알바로 바빠가지고 그렇게까지 거시적인 시각으로 분석은 못했었거든요. 그냥 미디어에서 던져주는 정보를 받아먹고 그대로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리고 사실은 지진이 터진 직후의 대응이 상당히 유연하게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역시 일본이 이런 대응은 잘하는구나. 네. 아, 역시 일본이다 라는 인식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코너를 준비하면서 알아본 바로는 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분명히 대응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그 정도로 규모와 파급력이 큰 지진이 그리 자주 터지는 것도 아니고 비견할 만한 큰 지진인 1995년도에 한신 대지진과는 또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라는 큰 차이점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심하게 비난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어차피 자연재해라는 게 완벽한 대응이 불가능하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거대한 재난은 더 그렇죠. 뭐 이런 게 자주 오면은 벌써 일본 망했지. 망했지. 하지만 그 지진으로부터 10년 지나서 조금이나마 더 일본이라는 사회를 알게 된 제가 일본이라는 사회를 바라보는 몇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근데 그 키워드를 적용을 해봤을 때 당시에도 그리고 지금도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 참 씁쓸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길을 쓰고 자기의 좋은 점만 보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일본스러운데요? 네. 어렴풋한 기억으로 2011년도에도 후쿠시마에서 일어났었던 범죄 사건에 대한 미디어 보도는 있긴 했었어요. 네. 근데 그에 대한 설명이 외국인에 의한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라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믿었어요. 왜냐면 미디어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하지만 그렇지는 않았어요. 분명히 외국인이 일으킨 범죄는 있었어요. 네. 뭐 그리고 증가를 했던 것도 사실이긴 하고요. 근데 그 당시에 후쿠시마에서 일어났던 폭행, 방화, 강간 등의 다른 범죄들에 비하면은 뭐 어느 정도는 좀 가볍다고도 볼 수 있는 절도 같은 것들이었죠. 네네네. 하지만 금액은 확실히 크긴 했어. 절도가? 특수범죄? 특수상해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건 아니었고. 그렇죠. 절도죠. 약간 일본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좋은 점을 보이기보다는 나쁜 점을 숨기는 거. 그렇죠. 이렇게 외국인에 인한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그보다 일본인들에 인한 범죄가 더 증가하고 훨씬 있다. 더 증가했지. 이걸 숨긴 거니까. 예. 진짜 이런 게 일본인스럽다. 지금에 와서야 알 수 있지만 당시의 지진 피해지 상황은 개판이었어요. 너무 개판인 상황이라가지고 법질서 자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가 힘들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범죄가 횡행할 것이라는 거는 불보듯 뻔한 일인데 제 기억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서도 그런 보도 자체가 상당히 적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네. 근데 원래 언론이라는 게 상황이 힘들고 자글적일수록 장사가 되잖아요. 그쵸. 분명히 거기에 파견돼가지고 상황 파악하고 있었을 텐데 그 정도로 보도가 적었다라는 게 다른 지역 내지는 해외에 대한 이미지를 생각을 해서 일부러 컨트롤했다라는 걸로 밖에 전 생각이 안 되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아니 뭐 자기 나라 치보 보여주기 싫어하는 거는 당연하잖아요. 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왜 그 예전에 1988년이었나? 88 올림픽 하기 전에 거기 있었던 집창조들 다 밀어버리고 그 앞에 아파트 짓고 그게 또 우리나라 일본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있겠지. 모든 나라가 다 그런 거겠죠. 맞아. 아무래도. 뭐 그거는 당연한 건데 새삼스레 왜 그러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서도 저는 이 부분이 위안부 문제하고 직결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건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은 일단 그걸 다 드러내놓고 따져봐야 되잖아요.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100일 알리지는 않더라도 있다는 걸 인정을 해놓고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남 보여주기 싫다고 부끄럽고 계속 가리려고 하면 해결 자체가 안 돼요. 이런 근원적인 부분에서 일본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보인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하게 된 계기가 되는 다큐멘터리가 한 편 있었어요.
2011년 동북 지역 대지진이 터지고 집이 무너지고 침수되고 했었기 때문에 피해 지역 주민들은 피난소로 다 모여들었었습니다. 네. 그쵸. 그리고 공동으로 생활했었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넓은 체육관 같은 데 모여가지고 프라이버시가 없이 살았었어요. 네. 그 상황에서 수많은 성범죄, 강간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어이구. 그리고 이 사실을 NHK에서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서 방영을 했었어요. 그리고 방영은 했네요. 방영은 했죠. 근데 2020년도에 바로 작년. 방영을 하게 된 거죠. 이게 9년 차죠. 9년 차지. 물론 당시에도 이런 얘기는 있었어요. 성범죄가 일어나고 있다 이런 것들이. 근데 쉘터에서 피난소에서 여성들이 성범죄로 인해 가지고 고통받고 있다는 이야기는 드문드문 나긴 했는데 왠지 모르겠지만 이게 헛소문으로 취급을 받았던 거예요. 그때 당시엔. 일본인들은 그렇지 않다. 우리는 깨끗하다. 에이, 설마 그러겠어? 막 약간 그거는 그냥 뜬 소문이다. 네. 그런 거 없다. 증거를 가져와. 약간 말할 것 같다 이런 거. 그러고 거의 10년이 지나서야 공론화됐죠. 아마도 2011년도에 지진 피해 지역에서의 성범죄에 대해 가지고 이미 알고 있었을 미디어가 그 당시에 이 사실을 공표를 했었다면은 피해받는 여성이 훨씬 줄어들지 않았을까요? 그랬을 것 같은데. 자료를 다 가지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 당시 자료를 다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터트리는 게 시간 차이가 너무 심한데? 그렇죠. 의도적으로 일부러 안 얘기했다 밖에 안 되니까. 다큐멘터리 내용으로 들어가기에 앞서가지고 일단은 당시의 전반적인 범죄 상황에 대해 가지고 한번 짚어볼게요. 일단은 그때 당시에 후쿠시마에서 일어났었던 사기 사건, 지진이 일어난 이후에 은행에 누군가가 찾아가서 저 피해자의 가족인데 네. 저축 통장이 쓰나미로 인해 가지고 분실돼 버렸어요. 라고 구라를 치는 거죠. 그리고 금융기관에서 통장을 재발행한 후에 통장에서 돈을 빼가지고 튀는 거야. 근데 비밀번호를 아나? 통장이니까 네. 이제 원래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이제 신분증 같은 걸 보여주고 네. 내가 이 사람이다라는 거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신분증이 날아가 버렸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러면은 그 상대방 거를 어떻게 하는 거죠? 통장을? 옆집 주변 사람이겠죠. 네, 주변 사람. 돈 많은 누구 집에. 아. 그리고 일본은 한국처럼 김씨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드문드문 같은 성을 쓰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신분증 정도는 갖고 있으면은 보여주면서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니즈마라고 하는데 자기 옆집에 니즈마 상이 사는데 그 사람이 돈이 많아. 그럼 자기 신분증 보여주면 성이 같잖아요. 네. 내가 니즈마 뭐 카즈키 상의 조카인데 아니 아들인데 아버님이 없어졌고 통장도 사라졌다. 근데 내 성이 같지 않냐? 나 아들이다. 그리고 만약에 진짜 죽은 사람들의 그런 신분을 알고 있을 때 그런 그렇죠. 식으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겠네요. 그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원래대로는 빼려면 내가 뭐 도장이든 뭐든 있어야 되는데 그게 다 없어져 버렸다. 다 날라갔다. 네. 그러니까 돈 좀 빼달라면 워낙에 사람들이 다 힘들고 돈이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은행 쪽에서도 정상 참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결국 그 돈 내준 통장 내준 그 직원이 다 뒤집어 썼겠지. 와. 그 외에 다수의 고리대금업자가 법정이자를 넘는 돈을 현지 사람들한테 빌려주는 일들도 있었어요. 진짜 쓰레기들. 피해자들이 당장에 돈이 없으니까 뭐든 살려고 하면은 그래도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현금이 다 날아가 버렸고 뭐 그 신용카드든 뭐든 이런 게 없으니까 돈을 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자가 장난 아닌 거지. 하루에 빌려가는 게 뭐야? 30% 이자? 40, 50 정도 되는? 아이고. 저도 들은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 피해 지역에 피해 재건 봉사활동을 하러 간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네네. 제 아는 사람들 중에서도 있었고요. 근데 그렇게 봉사를 하러 간 놈들 중에 나쁜 놈들이 있었어요. 가서 이제 그냥 오늘 도와드리러 왔습니다 이러고 되게 빵긋빵긋 웃으면서 피해 재건 일을 해요. 그리고 하루 일 끝날 때쯤에 지역 주민들한테 찾아가가지고 이거 봉사활동 아니야? 나 돈 받아야 돼. 라고 하고 나서 굉장히 큰 돈을 요구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고 하네요. 그래요? 그리고 그 돈을 빌려줘. 그리고 법정이자를 그럴 수도 있지. 그렇지. 그게 가능한 게 이게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일본에서 가장 큰 야쿠자 조직이 야마구치파라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불법적으로 사람을 파견을 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나도 이제 정확한 거는 뭐 못 봤지만 아마 이런 그림이 아닐까 싶어. 야마구치파라고 해요. 거기에서 형님 제가 가면 되겠습니까? 아니 그 밑에 애 하나 파견을 해. 그래가지고
그 찌질한 애들 좀 모아가지고 차에 태워가지고 데리고 가가지고 거예요. 찌질한 애들한테 일을 시켜요. 그러고 나서 다 끝났을 때 이제 조직의 일원이 가가지고 나 야마구치파 누구누구인데 그 공짜 아니라고 돈 달라고. 그러고 나서 우리 돈 없는데요 여러분. 그럼 빌려. 이자 50. 그러겠죠. 딱 스토리가 보이네. 네, 스토리가 그렇게 나오네. 이런 식으로 가지 않았을까 싶어. 일본 자위대가 사고를 친 일도 있었어요. 네. 원전 사고 때문에 무서워진 한 자위대원이 트럭을 훔쳐가지고 도망쳤다가 잡히고 또 자위대에서도 잘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생각이 없지. 조금은 이해가 돼. 워낙에 무서웠을 테니까. 원전 사고 발생지에 있었던 사람인 그렇죠. 거죠? 네. 워낙에 무서웠을 테니까 이해는 좀 돼. 일단 살고 보자. 그리고 또 다른 사건으로 한 육상자위대 장교가 분실물로 모아놓은 현금을 훔쳤다가 경찰에 잡힌 사건도 있었대요. 어메이징하다. 이거는 이해 안 되지. 이거는 그 실대가 불가능한데? 그러니까. 피난소에 있는 피난민들 사이에서는 스트레스로 인해 가지고 사소한 일로도 쉽게 폭력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네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미 쌓여 있으니까. 예민했을 거야. 사람들. 어떤 거냐면은 이제 엄청 큰 체육관 같은데 맞아. 에다가 그냥 성 그어놓고 거기에서 지내는 거야. 맞아요. 기생충에서 봤던 그거잖아요. 딱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건축가들도 민감하게 반응한 거예요. 파티션이라도 치자. 개인 프라이버시 공간이 없으니까. 없지. 네, 맞아요. 그런 상황에서 다들 신경이 되게 날카로워지잖아. 그쵸. 사람도 동물이다 보니까 한국에서 사람들이 좀 많이 만나는 곳? 강남역 13번 출구. 뭐 출구라든가 하면은 그때 이제 출구 앞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길 한가운데 서 있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네. 어디 벽이라든가 이런 데 가가지고 자기 등을 거기에 붙이고 나서 이제 사람을 기다리든가 휴대폰 보고 있든가 이러는데 그게 동물의 본능이잖아요. 그쵸. 누군가 내 시야가 안 닿는 사각에서 나를 못 쳐다보게, 나를 덮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건데 그게 그래요? 전혀 그렇게 들었어. 그게 전혀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쌓일 수밖에 없죠. 네, 맞아요. 그래 놓으니까 지나가다가 그런 좁은 공간에서 누군가 내 발을 밟았어. 평소에야 그냥 미안합니다 이렇게 지나가겠지만 그때쯤에는 갑자기 스트레스가 빡 올라와가지고 오마이. 주먹이 나가는 거지. 네. 그쵸. 이런 사건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셀 수도 없었겠죠. 피난민인 한 남성이 피난소 내에서 스트레스로 인해 가지고 시카를 막 휘둘렀대요. 와. 다 죽여버리더래요. 그러다가 매니아, 체포된 매니아. 적도 있었고요. 그렇군요. 참 사람 인성이 악하다 싶은 게 피해 지역에서 주민들이 피난을 했잖아요. 그쵸. 그럼 이제 살던 집들이 있을 거 아니야? 거기에다가 방화를 하고 돌아다니는 놈들이 있었대. 그럼 뭔 미친놈이지? 그러니까. 미친놈이 자기한테 아무런 이득도 없는데. 파괴 욕구? 아니 솔직히 들어가가지고 물건을 훔친다 이런 거는 이제 실용적인 거니까. 그렇지. 뭐 용서는 못 하더라도 이해는 돼. 이해는 되는데 이런 방화를 하는 거 자체는 진짜 이해가 안 되거든. 그러니까 메리트도 없는데 왜 방어를 하는 걸까? 그러니까 남 엿먹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조금 귀여운 걸로는 젊은 애들이 폐교가 된 한 초등학교에 몰래 들어가가지고 서바이벌 게임을 했었대. 이런 거 아까 전까지 듣다가 이거 들으니까 차라리 귀엽네. 귀엽지. 그러네. 이거는 조금 재밌겠다 싶기도 해 사실은. 근데 뭐 어쨌든 범죄는 범죄니까 그러던 와중에 경찰한테 잡혀가지고 경범죄 처벌을 받았다고 해요. 다른 게임 생각했는데. 그 왜 총 쏘고 하는 거 있잖아. 네. 원전 사고 관련 범죄는 피해 지역뿐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발생을 했어요. 그렇군요. 일단은 모금 사기가 횡행했었죠. 그랬을 것 같아요. 돈이 있는 곳에는 사기가 다 있죠. 똑같지, 다 똑같지. 그러니까 도쿄에서도 후쿠시마를 돕기 위해 가지고 모금을 하던 사람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저도 그거 기억을 해요. 전철역 앞에 뭐 신주쿠역이라던가 사람들이 좀 많이 지나다니는 곳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젊은 애들이 일렬로 딱 서서 후쿠시마 사람들을 돕기 위해 모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드시겠지만 도와주세요. 이러고 머리 꾸벅 숨기고 그거를 몇 번이고 몇 시간이고 반복을 해요. 실제로 도와주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렇겠죠. 근데 그렇게 모은 돈이 후쿠시마가 아니라 자기 주머니로 들어갔던 거죠. 인마이 포켓. 그랬을 것 같아. 이렇게 불투명한 데는 지원하기가 애매해요. 그래서 구세군 같은 것도 이게 약간 저는 잘 안 하는 편이에요. 인터넷으로 요즘엔 그러니까 그렇게 기부를 할 수가 있잖아요. 인터넷에 기록도 남고 훨씬 클린하니까. 차라리 그게 나을 거예요. 뭐 돈뿐만이 아니라 자원 물자를 횡령하던 일들도 많았죠. 뭐 후쿠시마로 보내야 되는 그런 예를 들어 가지고 다른 지역의 농가에서
쌀을 생산을 하는데 후쿠시마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이걸 보내주자 해가지고 어딘가에다가 그걸 보냈어.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그냥 딴 데로 팔아버리든가 지를 먹던가 하는 거지. 분유. 그런 일 많았을 것 같아. 진짜. 엄청 많았을 거예요. 진짜. 네. 그런 사람의 호의를 그런 식으로 악용하는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으니까. 그리고 슬프네요. 재해 부흥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구라를 치고 건설 회사 등으로부터 공사를 따낸 다음에 자금을 받아가지고 튄 회사도 있었대요. 그거죠. 이거 그냥 폐업 신고한 거죠. 아마. 받아놓고 그렇구나. 힘들어가지고 망하겠습니다. 파산.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만약에 한국에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여기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비슷한 짓을 할 놈들이 있겠죠, 이거. 있을 것 같아요. 많을 것 같아요. 그럼 저희 잡혀가요. 우리는 안 잡혀. 근데 굉장한 양심 가책에 시달리게 될 거야. 양심 가책이 느끼는 애면 범죄를 안 저질러겠지. 아니, 내가. 형이요? 사람들 사는 것이 다 비슷하니까. 근데 이건 저는 사람은 원래 성악서요. 저는 원래 태어나길 나쁘게 태어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래는 이 다음에 제가 봤다는 다큐멘터리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네.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제가 참 많은 것들을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다 이야기하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아요. 오늘은 지금까지 제가 말했던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얘기를 하고 이제 슬슬 정리를 해볼까 생각을 하는데요. 어떠셨나요? 저 사람은 원래 썩은 존재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제이쿤 쪽에서는. 저는 그리고 그게 있더라고요. 예전에 이게 어디에서 실험을 했는데 그 감옥을 배경으로 일반인을 상대로 역할을 나눴어요. 이렇게 한쪽은 그 교도관, 한쪽은 수감자 해서 역할극을 했는데 점점 그 역할에 몰입하게 되고 갇혀진 공간 속에서 더 잔인해져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원래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이거는 정말 있었던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것도 이제 영화로 봐셨어요? 저는 그 심리학 책에서 읽었어요. 그렇구나. 영화로 보셨나요? 영화도 봤고 그거 이후로 이제 저도 그 사건 찾아본 적이 있었는데 영화가 순한 맛이더라고. 그래요? 진짜요? 사실 영화를 보면서 되게 잔인하다라든지 영화가 어쨌든 픽션이 많으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더한 사건들이 많을 것 같아요.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의 그 심성, 이 잔인함이라든지 이 끝까지 가는 것들이 영화보다 더 영화스러운 장면들이 많죠. 그거지 더 엑셀레이트해진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런 것도 분명히 처음에는 막 처음부터 강간을 하려고 생각했던 건 아닌데 이게 막 한 사람이 하고 주위에서도 그 광기에 물들어가지고 누구 하나 말리는 사람도 없이 그런 게 너무 슬픈 것 같아요. 여자들이 아까 말했던 그 공간에서 옷을 갈아입을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다 보는데 갈아입어야 돼. 그거 보고 있으려니까 이제 스트레스 상황에서 성욕이 막 끌어오르잖아요. 근데 정상적인 상황이면 이제 그런 옷을 갈아입을 공간이 없는 것 자체도 없겠지만 성욕이 솟아오른다고 하더라도 이제 공권력이라든가 아니면 주변의 눈이라든가 이런 게 무서워가지고 그쵸. 자기까지 행동을 안 하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던 건데 이를 위해 가지고 이를 더 널리 알리는 게 미디어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령 내가 벌을 안 받더라도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 그리고 그거를 보면은 전국으로 퍼져나간다라는 거를 공포를 느끼면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억제력이 미디어에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역할을 안 했던 것들이 저는 좀 아쉽더라고요. 아마 정상적인 사회적 그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던 상태라고 보거든요. 정말 그러니까 원시로 예를 돌아간 들어서 것 같아요. 진짜 원시인처럼 이 법이라는 제도 장치가 없었을 때 사람이 얼마만큼 악독해지고 잔인하고 본능대로 행동을 하는가. 그쵸. 옛날에 우리가 살았던 것처럼. 그쵸. 그랬던 상황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도 사망자를 옆에서 계속 보게 되는 거잖아요. 사망자 뭐 통계라든지 수치가 계속 나올 텐데 자기가 지금 죽어도 이상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또 그런 것 같아요. 죽음에 대해서 무감각해진다는 거. 그러니까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지. 눈에 뵈는 게 없지. 이렇게 해서 잡혀간다 해도 그냥 죽으면 되지. 저기 다 널브러져 있는 게 시체인데. 맞아. 그게 정말 막 가는 가해자의 마인드라고 하면은 그 다큐멘터리에 나온 피해자의 인터뷰 중에 한 가지 문장이 있었거든요. 그거가 다수의 남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반항하다가 살해당해도 바다에 버려져서 쓰나미로 인해 죽은 걸로 처리될까봐 그 후에도 누구에게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라는 증언이 있었어요. 네. 이게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성폭행을 당했는데 정말 흔하게 일어났을 때. 왜냐면 그 범죄를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인생을 포기한 거야. 그러니까요. 그럼 편한 거야. 뭘 해도 돼. 뭔 짓을 해도 돼. 자기가 포기했거든. 네. 사람을 죽여도 되고 뭐 이런 강간을 해도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진짜 무서운 그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그 당시가. 예, 오늘 얘기했던 게 어쨌든간 참 어두워지네요. 대충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이었던 거는 그 제가 봤다는 다큐멘터리에 주인공이 계세요. 이런 여자분들의 구충을 위해 가지고 활동하는 여러 단체 조직원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의 몇 년에 걸친 노력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사실들이 세상으로. 데이터화하게 되고 그리고 대책이 세워져 가지고 그 다음에 일어났던 봄마현에서 엄청 큰 지진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사람들이 피난소로 많이 피했잖아요. 그때에서는 확실히 개선된 모습을 보였었어요. 다행이네요. 이제 2부에서는 그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희망편. 희망편. 이번은 절망편이고 희망편. 이건 절망. 약간 판도라의 상자 같네요. 네, 열어봤더니 다 절망 있다가 마지막에 희망이란 게. 네, 알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것으로 외노의 더 오덕연구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관쟁이 외노 제이큰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